그날 일요일은 체커기가 답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물음표만 남겼죠. 해밀턴은 무언가 감춘 듯했고 레드불은 위기감이 느껴졌고 페라리는 해명을 바쁘게 쏟아냈습니다. 맥라렌은 두 드라이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고요. 겉으론 각자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도 사실 이 모든 흐름이 하나의 트랙 헝가로링에서 교차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건 바로 그거예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던 신호들, 무전속 잡음들, 그리고 그 이면의 분위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를 그런 장면들에서 앞으로의 방향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깊이 있는 시선으로 F1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 결승선 채널에 구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정보 출처는 늘 그렇듯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루이스 해밀턴은 이번 헝가리 주말을 통해 좋은 랩보다 더 많은 의문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트랙 위에선 토요일도, 일요일도 샤를 르클레르에게 밀렸고요. 트랙 밖에선 또다시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를 풍겼습니다. 레이스 후 인터뷰에서 누군가 물었죠. 예전에 페라리가 드라이버를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고 한 건 무슨 의미였냐고. 해밀턴은 짧고 단호하게 답했어요. 백스테이지 분위기가 좋지 않다.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로 분위기는 다시 들썩였죠. 도대체 그 백스테이지란 게 뭘까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해밀턴은 정반대 이야기를 했어요. 팀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낀다. 프로젝트에 자신 있다. 2026년이 기대된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뜻많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그냥 본인의 부진을 덮으려는 의도 아니냐고. 또 어떤 이들은 이런 말투로 페라리 내부에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봐요. 결정에 대한 불만, 소통 문제, 우선순위 문제. 그런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확실한 건 해밀턴은 2026년을 위해 팀에 바뀌어야 할 사항들을 직접 정리해 전달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프로젝트에 헌신하고 있다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위치에 있는 드라이버가 이런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는 건 내부에서 뭔가 맞지 않는 게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냥 외부 압박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페라리 내부 어딘가가 해밀턴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해밀턴이 단지 본인의 부진을 가리려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헝가리에서 해밀턴이 뭔가 감춘 듯한 분위기로 떠났다면 맥스 페르스타펜은 완전히 좌절한 표정이었어요. 트랙 위에선, 특히 해밀턴과의 접전에서는 특유의 공격성도 잠깐 보여줬지만 정작 레드불은 우승 싸움에 낄만한 차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결과는 아호비, 선두권과는 거리가 멀었고 단기간에 나아질 기미도 안 보였죠. 공식적인 설명은 이랬어요. 그립 부족, 그리고 타이어 온도를 적정 범위에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헬무트 마르코는 이번 주말은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말했죠. 일시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페르스타펜 본인은 그렇게 납득한 듯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2025년에 더 이상 우승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발언이죠. 어쩌면 지금 레드불이 시즌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어요. 팀은 성능 저하가 업데이트 이후 더 심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실버스톤, 그리고 이번 헝가로링처럼 그립이 낮은 트랙에서 그 영향이 특히 컸고요. 수정 작업을 했지만 차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그게 페르스타펜의 회의감에 불을 붙인 거죠. 그는 지금 맥라렌, 페라리, 심지어 메르세데스까지도 더 큰 성장 여지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말 레드불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25년은 그냥 버티는 시즌으로 남고 마는 걸까요? 그 사이 맥라렌은 다소 모순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랜드 노리스는 원스톱 전략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투스톱 전략으로 운영됐죠.
피아스트리도 좋은 페이스를 보여줬지만 결국 팀 동료를 넘지 못한 채 2위로 마무리됐어요. 두 선수의 대결은 보기 좋았어요. 긴장감은 있었지만 깔끔했고 공정했죠. 하지만 레이스 후 팀은 이런 선택이 단순한 퍼포먼스 데이터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두 드라이버에게 동등한 조건을 주기 위한 배려였다는 거예요. 팀 대표 안드레아 스텔라는 원래 두 드라이버 모두 투스톱으로 갈 계획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노리스가 초반에 알론소와 러셀 뒤에 갇히면서 시간을 잃자 팀은 그에게 원스톱 전략을 적용하기로 했죠. 반대로 피아스트리는 초반에 클린에어를 썼기 때문에 계획대로 갔고요. 결과적으로 그 전략은 성공했지만 피아스트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페이스로 보면 충분히 우승 경쟁을 할 수 있었는데 전략적 선택으로 막혔고 결국 2위에 머물렀으니까요. 노리스는 더 뒤에서 출발했지만 결과는 우승이었고요. 경기 흐름상 이해는 되지만 챔피언십 포인트 싸움이 박빙일 땐 이런 작은 차이들이 크게 다가오죠. 과연 맥라렌은 계속 이런 형평성 중심 전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즌이 더 치열해지면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정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번 주말 가장 논란이 된 장면으로 가보죠. 바로 샤를 르클레르와 페라리입니다. 르클레르는 이길 수 있는 페이스를 갖고 있었어요. 첫 두 스틴트는 아주 강했고 맥라렌 두 대보다 앞에서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피트스톱 이후 모든 게 무너졌어요. 페라리는 셰시에 손상이 있었다고 해명했죠. 그게 마지막 스틴트에서 급격히 페이스가 떨어진 이유라는 겁니다. 르클레르는 페이스를 잃었고 순위를 잃었고 결국은 좌절한 채 레이스를 마쳤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선도 있습니다. F1 전문 기자들에 따르면 페라리가 실제로는 타이어 마모를 줄이기 위해 공기압을 조정하거나 차고를 높이는 세팅을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과거에도 플랭크 마모를 피하려고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고요. 조지 러셀조차 마지막 몇 바퀴에서 페라리 차 높이가 달라졌다고 느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무전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주는지도 몰라요. 그 결정 저랑 먼저 상의했어야죠. 르클레르의 한숨 섞인 말. 결국 팀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든 아니면 진짜 샤엣이 손상이었든 드라이버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변화에 소외돼 있었던 거예요. 페라리는 뭔가를 감추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운이 안 따랐던 걸까요? 당신은 공식 입장을 믿으시나요? 이런 식의 깊이 있는 분석 좋아하신다면 결승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